다음으로는 이제 2024 대입, 내년도 대입이죠. 내년도 대입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일단 일정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전형 설명 추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청소년 생활기록부까지 함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이 변했느냐, 그리고 언제 우린 지원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표를 보면요. 올해 입시와 내년도 입시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3일 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는 9월 12일까지가 추석 연휴였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시작한 거고, 내년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월 11일까지 우리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9월 10일까지는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우리는 정해놔야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15일까지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한 11월부터 나는 대학도 있고 10월에 나는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이 있고요. 보통은 12월 15일까지는 마지막으로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거는요. 바로 대입 권역별 모집 인원이에요. 처음에 2023년도 대입 권역별 모집 인원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이 표는 2024학년도입니다. 3학년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디가 많이 차이 나죠? 정시 모집에 이 비수도권 여기가 차이가 납니다. 원래 우리 정시 모집에서 많이 줄였다고 처음에 설명드렸죠. 8,000명이나 덜 선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입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 3만 명 정도 선발했던 이 숫자가 더 줄어들어요. 여기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7만 6천 명 정도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정시가 7만 2천 명이 되고, 줄이는 부분은 어디냐? 바로 이 비수도권인 정시 모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와 정시를 다 준비를 하는 친구면 괜찮은데 정시만 갈 거예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수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시만을 고집하는 거 물론 좋지만 정시와 수시를 같이 가는 게 제일 균형 잡힌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느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함께 가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겁니다. 올해 입시까지는 있었어요. 올해 입시까지는 저랑 같이 자소서 쓴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말고도 이제 논술 전형도 단계적으로 폐지가 돼요. 단계적 폐지라는 건 뭐냐면 점차 이제 인원을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신설 대학이거든요. 올해 입시에서 논술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 생겼다고 보기엔 좀 그런 게 원래 적성고사에서 봤던 인원을 그대로 그냥 전형만 바꿔서 논술로 선발을 새로 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설 대학이 존재하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줄여나갈 계획이에요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나중에 만약에 면접에 대해서 강의할 일이 생기면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 면접장 안에서의 나의 모습만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서류에서의 그런 게 면접장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면접 안에서 내가 답변하는 모습만 평가하겠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블라인드 면접도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요. 적성고사도 또 교사 추천서가 원래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서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러한 꿈을 꾸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해왔어요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내년부터는 그러면은 나는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학생부 대체서식 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이거를 좀 잘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다음에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만약에 수시를 준비할 거다라고 하면은 계속 생각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전형 설명 및 추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이런 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이런 전형이 좋아요 라고 추천까지 해드릴 거예요. 전형은요, 이건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고요. 여기에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설명드리고, 실기 특기자 설명드리고, 그리고 종합 논술 순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아까 학생부의 두 축이 교과와 종합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그 교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 우리는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전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고요.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2월 인원이 많아요.
2월 인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내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갈 거잖아요. 성적을 가지고 대학 갈 때 6개를 쓸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나의 성적대와 비슷한 대학을 6개를 선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붙을 수도 있지만 6개 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5개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은 점차 그 빈자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 인원만큼 추가 인원으로, 추가 모집으로 지원을 해서 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게 바로 2월 인원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이만큼 옮겨간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최초합이 되지 않더라도 막 추가 합격 몇 번째로 됐어요,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 2월 인원으로 추가 합격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500명 정도 선발을 하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막 추가 합격, 그리고 예비 번호가 100몇 번대, 뭐 200몇 번대까지 돌아요. 그래서 내가 최초합이 되지 않더라도 좀 가만히 잘 기다리고 있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은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바로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의 국립대 같은 경우 있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비가 좀 저렴하고 다양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선호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 반드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뭐 2합 8, 뭐 3합 10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놓기 때문에 그 충족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진학하고 싶어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선생님 저는 수능 최저라든지 면접을 지금 이제 앞으로 시간 있으니까 준비해 볼래요 하는 친구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선생님 저는 진로나 학과가 막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하라면 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활동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이 교과 전형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 그리고 면접 이렇게 3가지만 이제 들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기 전형이에요. 실기 전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기와 특기자를 좀 혼동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오늘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실기 전형은요, 각 학교마다의 실기 고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운문 또는 산문이라고 해서 뭐 120분 주고 그 자리에 모두 모여서 볼펜 하나 주고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실기고사를 잘 본다라고 하면 합격한다,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가 있는 게 바로 실기고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직접 가서 예를 들어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이라든지 직접 가서 고사를 보는 게 바로 실기 전형이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입상한 수상한 경력이 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문학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여기 각각의 대학별로 대학교 인정대회 뭐 3위인의 입상자 또는 일간지 및 문예지의 신축문예, 문학상 입상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 중에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한 게 바로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고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문학 특기자다, 예체능이다 라고 했을 때 상을 받았다. 선생님 저 상 받은 게 많아요. 라고 하면 특기자 전형을 추천해 드리고요. 선생님 저는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하는 거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실기 전형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요.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하는 게 바로 종합 전형이고요. 뭐 이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를 걸어놓는 대학도 몇 군데는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인재상이나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나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전형을요,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냐. 진로나 학과 관련된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한 5개 이상, 5개 이상인 이 5개인 이유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대학으로 가고 싶어요. 또는 이 진로를 저는 꿈꿔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뭐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읽었다거나 아니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거나 그런 다양한 활동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의 서류가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전형이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교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잘 준비하면 종합도 이제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내년에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가면 더 나한테 좋을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해보면은 어떤 전형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대입 준비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도 종합도 열려 있어요 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서류가 중요해요. 서류. 교과전형은 성적이 중요했잖아요. 지금 이 종합전형에서는 서류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라든지 청소년 생활기록부 이거가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다양한 전형이 있고 정말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어요. 서류만 보겠다. 서류랑 면접을 일관 합산하겠다. 단계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 몇 배수 뽑아놓고 2단계에서 탈락시키겠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요. 이런 걸 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서류다. 서류랑 면접이다. 이 개념만 여기에 포커스 두고 좀 앞으로 나아가면은 더 혼란스럽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빼놓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그 대체 서식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일단 이게 무슨 개념인지는 설명을 드려야겠죠.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은요, 말 그대로 학생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학생부 대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최대 몇 개까지 기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중학교 졸업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일까지, 그때까지의 경험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4월을 봤다, 4월 1차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전까지만인 거예요. 그리고 8월을 봤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막상 이제 수시 원서 쓸 때 돼서 8월에 막 많이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 경험들을 잘 녹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5개 활동명이고 A4 용지 기준 최대 10페이지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정말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 그 서식을 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같이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올해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를 보유하지 않은 친구들이 낼 수 있는 서류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냥 그대로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통 친구들의 경우 2가지죠.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국외고교 출신자인데 우리는 검정고시 합격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합격했는지 그리고 합격은 언제 했는지 이렇게 쓰게 돼 있고 이걸 쓰는 이유는 그 전까지 한 활동만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걸 쓰면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활동한 것을 정리해서 쓰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일자부터 활동 내용, 활동 기관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5개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5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많은 대학들이 5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떤 대학은 10개, 7개 이렇게 좀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그래도 최소 기준이 5개이기 때문에 5개를 꼭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전 3개밖에 없는데요. 3개밖에 없어도 저는 그래도 책이라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5개 채워올 텐데 우리는 만약에 나는 3개밖에 안 채워가면은 그래도 아무리 내 활동이 좋아도 좀 많이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5개는 채우고 난 다음에 서류를 다 완성해서 내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내가 활동 일자, 활동 내용, 기관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활동 내용을 몇 페이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50자 내외로 작성을 하게 합니다. 50자 내외로 작성을 하게 해서 나는 뭐뭐해서 뭐뭐 했음까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기록부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적어주는 거 보면은 이 친구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도 읽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써주시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있는 거는 이 활동 내용과 발행 기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했어요 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거? 그게 단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래도 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죠.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이제 열려져 있는 게 뭐냐면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는 거예요.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이러한 양적인 질적인 그런 유불리함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또는 교육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기록부는요, 무엇이냐?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대학 진학 시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말해요.
지금 보면은 꿈드림 센터라고만 나와 있죠. 제가 꿈드림 센터에서도 여러 강의를 했고 그 친구랑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서도 여러 강의를 해왔는데요. 도움센터에서는 아직 이러한 그런 생활기록부를 운영하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드림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적을 수 있고 이걸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인적사항,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취득 상황, 뭐 창체라든지 아니면 뭐 학업 노력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 정말 그대로죠. 그냥 생활기록부 그대로를 우리가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선생님들도 막 저한테 막 메일 보내고 그러세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해서 막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로 실제로 대학을 간 친구들이 작년부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친구의 동의를 받아서 너의 그 생기부를 공개해도 되겠니? 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차근차근 같이 가볼 거예요. 먼저 출결 상황이에요. 이 친구는 2019년, 20년 이렇게 22학번이죠.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활동을 했는지 등록 일수 이렇게 나와 있고 수상이나 자격증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게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가렸어요. 그 친구의 그게 위해서. 네, 여기 보면은 자율활동에 청소년단 활동을 해서 대표로 활동을 했다. 또는 예스 꿈드림 축제에서 뭘 했다. 뭐 레츠고 연합학예 캠프에서 무엇을 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랩 동아리의 대표로 뭐뭘 했다. 뭐 봉사활동, 뭐 진로활동 이렇게 정말 빽빽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말 내가 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했어요를 그대로 생활기록부처럼 적어주는 게 바로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는 제도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요. 저랑 늦게 만났어요. 늦게 만나서 원래 그냥 저랑 알고 지내던 친구였는데 나중에서야 대입을 준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다시 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아쉬웠던 그런 성적을 국어, 사회, 수학이었다고 하면 이 선생님들께서 이걸 써주신 거예요. 이 친구는 검정 성적은 조금 그럴지언정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또는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고 있다. 수학은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등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진 않으나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잘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이제 여쭤보신 거죠. 지금 국어를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공부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억에 남는 지문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했고 실제로 그 학교에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생활기록부 그게 돼요 선생님?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합격 사례가 많고 약간 2021년, 2020년 그때는 좀 시범 사업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저랑 같이 이제 대학을 준비했고 대입을 진학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센터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 이거에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반영해주는 대학은 일단 서울과기대, 뭐 동서대, 인천대, 충남대, 차의과학대, 한경대, 강릉 원주대, 한림대, 전북대, 안동대 등의 국립대부터 일단 시작을 했어요. 국립부터 시작했는데 원래는 막 5개, 6개밖에 없었는데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올해 상황인데요. 내년 더 얼마나 많아질지 비쌀 수도 있겠지만 아직 예측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유지하고 좀 더 많아질 예정이니까 나도 이걸 준비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이랑 교과에 대해서 그리고 실기자와 특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논술 전형 들어가 볼게요. 논술 전형은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느냐? 바로 선생님 저는 검정고시 성적 뭐 좋은데요. 좀 더 상위의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국립대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게 바로 논술입니다. 논술과 수능 준비를 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요. 논술에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대학들이 많은데 물론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왜 수능 최저를 같이 준비하면 좋은지 나에게 유리한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요. 최대한 다양한 학교 논술을 접해보고 나에게 맞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논술 고사 양식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대학은 내가 좀 잘 보고 어떤 대학은 조금 모르겠고 이렇게 좀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답안 형식을 파악하고 그런 전년도 모의 논술이나 기출, 올해 모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감을 잡아가면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논술 전형은 학생부 비교 내신 어떻게 해요?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논술 성적을 활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또는 비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잘 보면 논술 성적도 좋게 반영이 되고 내 교과나 비교과도 좋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모집 요강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논술 점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내 성적 반영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잘 봐가지고 700점 만점에 막 690점? 680점 정도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00점 만점에 내 교과 성적은 299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검정고시를 뭐 6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상관없어요. 그냥 논술 성적에 따라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 논술 조금 흥미가 생겨요. 제가 몇 점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출문제를 갖고 왔어요. 인문, 자연 둘 다 갖고 왔고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개념 시간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게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논술 기출문제인데요. 이렇게 가나다라마 해서 제시문들이 쫙 나와요. 제시문들이 이것보다 좀 더 길게 나오는 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뭐 제시문 가에 기술된 뭐뭐뭐뭐를 활용해서 뭐 1, 2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건지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뭐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제시문들을 활용할 수 있게 나옵니다. 제시문을 활용해라. 그러면 선생님, 저 그냥 글 잘 써요. 그냥 가서 제 생각 다 쓰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글을 얼마나 잘 쓰냐 보다는 얼마나 내가 요구하는 기준을 잘 충족했느냐, 이게 바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배점이 다 나와 있고요. 뭐 제시문 나를 적절히 적용했는가, 제시문 나를 적절히 보여줬는가, 뭐 가 나를 어떻게 했는가 해서 가나 다를 어떻게 잘 활용했는가, 이게 바로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다 받으려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빼놓지 않고 잘 써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인문 논술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연논술도 비슷합니다. 자연논술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뭐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일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든지 뭐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는 모두 수능 그 범위 안에 있어요. 수능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고, 선생님 저 정말 빨리 풀어요, 저 잘 풀어요 한다고 해서 논술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쓴 친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 기준으로는. 그래서 보시면 전 과정이 모두 맞는 경우, 뭐 틀린 경우, 뭐 이 과정을 쓰지 않는 경우에서 각각의 이제 감점되거나 등급으로 이렇게 환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점수를 다 가져가려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잘 풀어낸다? 이게 바로 논술을 좀 잘 쓰는, 논술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능 최저를 가져가자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보면은 논술 전형을 대학 선정할 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좀 겁먹는 게 바로 경쟁률이에요. 어떤 뭐 전형은 뭐 경쟁률이 77대 1, 90대 1, 95대 1,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200대 1, 300대 1까지 올라갑니다. 친구들은 그런 겁먹어요. 선생님 저 그냥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경쟁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경쟁률은 지원한 친구들이에요. 응시 경쟁률은 실제로 그 논술고사를 보러 온 친구들이고요. 실질 경쟁률은 그 보러 온 친구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원래 56대 1이었잖아요. 근데 실질 경쟁률은 23대 1로 줄어듭니다. 내가 보러 가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실제 이 경쟁률보다 더 낮은 경쟁률로 이제 지원을 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요, 그런 대학은 이런 실질 경쟁률을 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를 뭐 한번 걸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논술을 준비하면은 좀 이렇게 실질 경쟁률에서는 유리하게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부터 준비할 거니까 최저라도 좀 맞춰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내 마음의 안정, 그리고 내 좀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논술 쓰는 친구들한테 전 말해줘요. 겁먹지 마. 이거는 다 너 경쟁자들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수능 최저 잘 맞추고 논술만 잘 준비하면은 실제로 합격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전형 선택 팁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들을 조금 잘 고려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해요. 우린 지금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첫 번째,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는가? 선생님, 저는 이 대학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 있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해요? 내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뭐 작년도 입시별랑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논술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일단 내가 평균보다 상위에 있는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없다 싶으면은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검정고시 성적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나? 상위라는 거는 입시 결과 상위예요. 뭐 대학이 어떻다, 상위에 있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입시 결과 상이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 누구야 너는 이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논술과 실기, 정시 이 세 가지를 추천해 줍니다. 왜냐면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학생부 교과랑 종합으로는 조금 어떤 대학은 선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막 있거든요. 뭐 서울 상위권의 대학은 종합이나 교과로 합격자들이 실제로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 학생부 교과와 종합보다는 논술, 실기, 정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동안 준비해 오던 또는 준비해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가예요. 쌤이 지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교과는 어떻고 종합은 어떻고 이런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줬으니까, 선생님 저는 이거 해보고 싶어요. 검정고시 성적으로 갈래요 하면 교과겠고요. 저는 지금부터 활동 준비해서 종합으로도 가볼래요 라고 하면은 잘 준비해가지고 활동이랑 검정고시 준비해서 종합으로 갈 수 있겠고요. 논술, 실기, 정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자격 요건이에요. 특별전형 기억나죠? 특별전형에서 내가 이 고른기회나 기회균형, 기초생활 및 차상위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가? 지금 아직 확신이 안 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행정복지센터 있죠. 아니면 뭐 정부24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서류를 확인해보고 여기로도 가능하네? 이것도 열어놔 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단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희망 지원 학과가 있는가예요. 학과마다 종합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좀 그래요. 예를 들어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선발을 잘 안 하고 종합으로 좀 서류를 좀 있는 그런 친구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과별로 지원 가능 전형이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개념이 없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막막할 때 좀 이렇게 5가지 이런 전형 선택의 기준들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